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누가 종북 세력이에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다. 북한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김성훈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은 김건희가 회는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 하니까 김성훈이 시내에 있는 하룻집에 가서 생선을 사다가 가두리 딱 걸쳐놓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는 것을 찍어가지고 김건희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그 생선입니다 하니까 김건희가 역시 우리 경호처는 멋있다. 김민전 의원 이번에 국회의원 되더니 완전히 바뀌었어. 윤석열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은 백골다. 이게 말이 되냐. 국회 본회의에서 잠잤는데 나 잠 안 잤다. 저는 잤어요. 오후에 제바로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의원님의 그 절규와 같은 그 말씀을 정말 제 가슴으로 새겨졌습니다. 가슴으로 새기지 말고 행동으로 하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고개만 끄덕거리면 속기록이 안 나와요. 알았어요? 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긴급 체포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의원님께서 그 정확하게 아니 그 설명하지 물어주시는 말고 예, 노만 하란 말이에요. 다시 법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니까. 거짓말쟁이 아니야. 네. 당신 여기서 안 봤어? 순간 국민들은 우리 법사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방이 행한 일을 주시했습니다. 서영교, 박은정 두 의원님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실을 적시하면서 구체적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방차관. 예. 지금 제2의 비상계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 부대 일부를 이번 일요일까지 대기하라 하는 명령을 대해서 알고 있어요? 제가 모르고 있고 그런 사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국방차관이 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 저는 지금 현재 부재 중인 장관 직무 오케이, 대리이고. 좋습니다. 모른다 이거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그러한 명령이 하달돼서 일부 군 부대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미국의 위원님, 최고의 시사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잠깐 조용히 해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이 뭘 딱 쫑알쫑알거려. 가만히 있어.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야. 미국의 포린 팔리시 부편집장이 직접 기사를 써서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구태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피할 수 없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미 국무성의 블링컨 장관이나 캠벌 부장관이나 또 미 백악관 NSC의 제이크 설리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예. 검찰에서 가로늦게 잘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원장 직무대. 네.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했으면은 윤석열 탄핵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을 탄핵했다고 생각하는데 직무대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감사원 구성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법무장관. 예. 지금 말이죠. 경찰이 국수본부장이 김용현, 런용현 될 뻔했어요. 국방장관은 런종섭 이어서 런용현을 출국 금지했는데 검찰총장이 검찰에서도 출국 금지했다. 박근혜 탄핵이 성공한 것은 검찰이 국민 편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제가 그 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검찰이 윤건희 편에서 충성하다가 이런 사태가 나니까 돌변하고 있는데 그 돌변도 좋습니다. 검찰이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되고 내란 수괴인 윤석열, 김용현을 즉각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사팀에서 예? 수사팀에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빠져나가세요. 빠져나가는 건 좋아요. 아니. 자 보세요. 예. 자 보세요. 우선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한동훈을 체포해라 하니까 국정원 1차장이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경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 조태영 원장도 그런 사실 없다 하는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홍장원 1차장이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직무정지 해야 된다. 그런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시 반에 11시에 의총을 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중진 의원들이 만약에 탄핵하면은 박근혜, 문재인 학습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다. 그래서 탄핵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999 차원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정의로운 그런 결단을 해달라.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해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모든 외신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K민주주의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젊은 군인, 젊은 경찰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 내란에 방조하지 마세요. 다 법정에 섭니다. 12.12 사태 때 어떤 결과가 있었던가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장원 1차장처럼 명령을 거부하고 사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의롭게 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부두에 정박된 배에서 쥐떼들이 갑자기 뛰어내리면 그 배는 나가서 침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쥐가 되세요. 국민을 위해서 쥐가 되세요. 괜히 옹호하고 같이 부안해동했다가는 내란죄로 함께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 소위 유튜버들, 그 사람들이 선관위를 계엄군이 가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똑똑히 들으라고 그랬어요.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훌륭한 국민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란죄 아니라고 하는 분들 11.12 쿠데타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걸 보시라고 하세요. 저는 법원 행정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바로 서야 이제 나라가 섭니다. 어떤 경우에도 검찰처럼 감사원처럼 그런 짓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원이 한남동 공관만 제대로 간사를 했어도 일부만 더 했어요. 네. 탄핵됐겠어요? 탄핵이 발의됐겠어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제대로 수사를 했어도 이런 사태가 왔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감사원장 탄핵했다고, 서울중앙지검장 탄핵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누가 종북 세력이에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다. 북한을 이롭게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공직자들 절대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국민 편에 서세요. 만약에 동조했다가는 내란죄로 다 처벌받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 약간 비겁했지만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한테 패싱 당해가지고 당하고 있다. 절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바로 서주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그때 회의에서 말씀드린 4가지 심각한 좀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 결과는 저희들이 이제 파견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저희들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제가 갔을 때 12시 50분이고 그리고 이제 1시에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그 뒤로는 저희들 사실상 회의는 끝난 셈이고 다만 이제 일선에서 이제 혹시라도 이 일 때문에 불안을 느껴서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이 안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이제 게시글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남아 있었던 것뿐이고 한 2시 조금 지나서 저희들 다 귀가를 하고 종료된 걸로 봤습니다. 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현 상황을 무겁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사건도 있고 또 그 소추 의결을 위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이 정한 업무에 대해서 헌법이 정한 정신에 따라서 충실하게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가 공격당했고 사법 질서가 파괴된 이 마당에 대법원 행정처장으로서 분노가 이끌죠. 참담하고 분노한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블랭컨 국무장관은 한국 국민은 민주주의의 회복성이 강하다 하면서 높이 평가를 했는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혼란스럽다 하니까 한국 봐라. 이게 찬사와 조롱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상 초유의 법원 난 폭동 사건이 있었던 것은 굉장히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 검찰에서 그 폭도들을 기소하면은 사법부에서는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만이 이 나라 민주주의와 사법 질서가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법부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보루가 폭력에 의해서 침해받을 때 그 부분은 우리 법치주의의 붕괴를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법원에 오게 되면 법과 원칙, 헌법에 따라서 엄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이번에 사법부에서 추상 같은 그런 엄벌을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법제처장님. 네. 가장 친한 친구 서울법대 동기 윤석열이가 저렇게 내란으로 체포되고 구속된 것에 대해서 친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법제처장 하면서 그 친구에게 그러한 충고를 했던가요? 제 지위가 법제처장이다 보니까 그런 충고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제처장은 가장 측근이에요. 계엄이 해제됐을 때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이 삼청동 안가에 가서 논의한 내용이 아직도 국조본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볼래요? 그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누차 거짓말이에요. 밝혀질 거예요. 자, 알았습니다. 법무차관. 네. 업무 잘하시고 있는데 김성훈 경호차장 검찰에서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사실상 기각시켜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검찰이에요? 당나라 검찰이에요? 윤석열 검찰이에요? 아직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 잘못했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기는 자, 좀 빠른 것 김성훈은 같고요. 제가 맨 먼저 김건희 8호 황제 경호 차장을 하면서 심지어 폭죽놀이 김건희 행복하려고 별짓을 다 한 사람이다. 이걸 폭로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보십시오. 김성훈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하면은 진해 휴가 갔는데 김건희가 회는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 하니까 김성훈이 진해에 있는 화롯집에 가서 생선을 사다가 가두리 딱 걸쳐놓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는 것을 찍어가지고 김건희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그 생선입니다 하니까 김건희가 역시 우리 경호처는 멋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경호한 게 아니라 심리를 경호해서 아부를 경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공무집행 방해를 했는데 영장을 기각해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관우 경호본부장이 오늘 또 보도 나오잖아요. 체포영장 가지고 오니까 기관단총 두 정, 실탄 80발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못할 거 아니에요. 주범을 영장 기각했는데 어떻게 종범이 해요? 김신 가족부장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정본부장 잠깐 나오세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교정본부가 교도관들이 얼마나 사명의식을 가지고 근무를 하냐고요. 저도 거기에서 3년 살아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경호관이라 하더라도 감옥 간 구속된 현직 대통령을 뭐가 좋아서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서 경호하는 것을 검토해본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누구 통해서 무슨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안 하잖아. 왜? 내 친정이니까.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교정본부장으로서 교도관들의 그 성실한 업무 태도를 보고 케어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경호관을 들여보내서 함께 경호할 수 있는 것을 검토 중이다, 뭐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교정본부장 스스로 교정본부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하여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하도록 법과 하겠습니다. 원칙이 뭐예요? 법과 원칙은 구치소 안에서는 교도관의 개호를 받게 돼 있지 경호관이 들어가서 함께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게 법과 원칙 아니에요? 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하고 대통령이 아니에요. 구속된 내란 수배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김성훈 차장 등 일부 경호원들이 서울구치소 내부 빌딩에 와서 사무실에서 거기서 합동 근무하고 있는 건 철수시키세요. 네. 그렇게 하는 법이 없었어요. 전직 대통령들도 다 거기 있었지만은 전직 대통령도 경호 받는 거예요. 그런 적 있어요? 네, 전직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현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현직인 점을 좀 고려해서 경호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 말라고요. 잘 협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윤석열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란 수괴야. 도대체 이 나라 집권 연합 사람들이 옹호하고 내란이 아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왜 구속 안 했냐? 법에도 경중이 있는 거예요. 다 법원에서 구속 기소하나요? 불구속 기소도 하고 1심에서 유죄를 주더라도 항소심에서 유죄를 주더라도 나중에 대법원 확정하면은 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네, 정리해 주시죠. 대통령 비서실장도 1심에 유죄 판결 받았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항소심에서는 벌금형 받더라고. 국민의 중진 의원 5년째 재판을 안 받고 있어요.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집권 여당이 내란 동주 세력들이 내란 우두머니를 옹호해서 되냐 이게. 거기다가
구치소마저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죠? 네, 유념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3년 반간 법사위원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잘하겠습니다. 교정본부 혼나요? 네, 저희들 그러면 안 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재원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예. 뭐 업무상은 아닌데요. 국정원법에 내란, 외환, 반란, 대테러 이것은 국정원의 고유 업무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정보위에서 오는데 내란, 외환, 반란, 대테러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어요. 소위 국정원장은 작년 3월 윤석열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 김영현 경호처장 국정원장과 함께 내란을 모의했다는 보도를 보고 질문을 했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은 것, 그리고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누구를 체포해라 하는 얘기를 듣고 안 했다는 것. 이걸 보고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없고 홍장원 1차장이 거짓말했다. 왜 고소를 안 했느냐? 이제 생각하겠대요. 이것이 지금 현재의 윤석열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 보십시오. 국민의힘에서 우리 민주당의 특검안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해요. 제가 현미경을 가지고 봐도 거기에 외란죄에 대해서 한마디가 없어요. 외자도 없어요. 그런데 왜 외환죄를 포함시켰느냐? 이런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은 언제 우리가 카톡을 관리하느냐? 제가요, 저희 선친이 독립지사입니다. 국립현충원에 계세요. 매월 보훈처로부터 보훈기금을 받아요. 제가 남북관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 비난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 조부님, 선친, 저 3대 빨갱이다 하고 박근혜 정부 때 예비군 교육장에서 국방부 사람들이 교육을 했어요. 이걸 전부 잡았는데 제가 이 카톡을 없애기 위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게 나와서 카톡에 퍼날리는 사람들을 지금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 고발을 합니다. 이게 카톡 관리법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을 정치적 공세를 해서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정보위에 갔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저희 보좌관이 기록해가지고 좀 봤지만은 아니 대통령도 아닌 윤석열이 경호관 측근들 모여놓고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해라? 이게 말이나 돼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요. 그것을 보고 공권력을 유지하는 법무부가 행감치고 있어서 돼요? 자 보십시오. 김민전 의원 과거 교수 때부터 제가 잘 알아요. 참 괜찮은 분이었는데 물론 김대중 때도 안철수 때도 권력에 잘 오려고 계속 노력하신 분이에요. 이번에 국회의원 되더니 완전히 바뀌었어. 윤석열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은 패골단 이게 말이 되냐고. 국회 본회의에서 잠잤는데 나 잠 안 잤다. 저는 잤어요. 제가 잔 사진하고 김민전 의원이 잔 사진이 다 언론에 보도됐어요. 저는 잤어요. 이런 일이 지금 믿고 있는데
공권력을 집행하는 법무부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거죠. 자, 특검 왜 우리가 주장하느냐. 법원 행정처장께서도 우리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경찰이 내란 수사권이 있고 검찰이나 공수처는 직권남용 이것을 원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고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하자 하는 거 아니에요?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 주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디가 왜 한지 있어요? 그 민주당 특검 안에? 이런 짓을 하면은 안 된다 이거지. 뭐 감독 뭐 이런 이게 오히려 공무원을 분열시키는 사람들. 윤석열이 체포영장 발부해서 잡아야지. 그러면 윤석열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까지도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2년 7개월간 대통령으로 오셨다고 하면은 이런 일에 대해서 자기발로 걸어 나와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공수본이나 공정원이나 서울구치소로 걸어가야지. 수박 차면 국이 선양이다. 국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꽃가마태에서 잡아가요? 마태에서 잡아가나? 이런 것은 검찰에서 말이죠. 기강을 좀 세우세요. 알았어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다고 했어요. 김현태 707 특임단장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시를 받고 우리 부대원들을 데리고 내가 왔다. 우리 부대원들은 책임이 없다. 내 책임이다. 나를 처벌하라. 그리고 군을 떠나겠다.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사실을 이실직고 하는 사람을 처벌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검찰에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사법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이따 법무장관한테도 얘기할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잘 새겨 듣고 하겠습니다. 새겨 듣고 안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세요 여기서. 예. 아니 어쩌겠다는 그런 사람을 그러면 징계하겠다는 겁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어떤 책임도 물을 생각이 없습니다. 오케이, 하지 마세요. 예. 자, 조지호 경찰청장. 예.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것을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 언제 알았어요? 저는 그 TV 보고 알았어요. TV 보고 알았죠. 예. 그러면은 누가 경찰을 동원시켜서 지시해서 국회를 에워싸고 의원들을 다 출입 못하게 했어요? 일단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군데를 비상계엄이 선포를 했으면은 누군가가 지시를 하니까 경찰력에 대한 지시는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 수비 지시를 하는데 하나는 용산 대통령실이고 하나는 국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지호 청장이 예. 비상계엄 선포한 것을 TV를 통해서 보고 네. 용산과 국회에 경찰을 투입시키도록 했다.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청장한테 전화해서 너무나 서울청장한테 지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네. 지시해서 이거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우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저희 경찰 용어로 우발 상황 대비입니다. 우발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한 겁니다. 국방장관 직무대행. 예. 네. 계엄 해제 후 여기에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들이 한남동 뒷산에 올라가 있었다는데
무엇을 위해서 거기 올라갔죠? 뭐였다는데? 뒤에 일일이 어느 부대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명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면 좀 확인해보고 그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있는 부대들이 있었는지 또 왜 갔는지는 지금 제가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자, 김용현 국방장관이라는 작자가 진짜 이런 걸 보면은 또 비상계엄이 잘 났어요. 왜 잘 체포됐어요? 국방장관 하면서 북한에서 오물풍선 오니까 원점 타격해라 하고 합참부장한테 지시하니까 합참부장이 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영현 장관이 개념 없는 놈, 쟤 이렇게 했다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니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제가 확인했는데 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저는 의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어요? 예. 그런데 왜 보도가 되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검찰에 김영현 장관이 진술하면서 포고령을 내가 작성했다. 사실이에요? 예. 제가 그 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 지금 뭐 그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이었던 지한 육군 총장도 직접 작성을 하지 않았고 방첩사령관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장관이 건네는 포고령문을 전 계엄사령관이 받았다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작성한 실제 주체는 누군지는 지금은 장관 직무대행이고 예. 장관이 포고령 작성하는 거 봤어요? 못 봤습니다. 저는 사실 몰랐어요. 예. 지금 수방사, 특전사 직함주대 지휘관 6명을 지휘해야 했다는데 사실이에요? 사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박지원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한법기토. 네. 김홍철 국임단장 징계하지 말고 처벌하지 마세요.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시고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네. 다음 김승원 권사님. 저 비디오 좀 틀어주세요. 공수처장, 영장이 필요 없이 저보다 저희 대선배이신 긴급 체포 가능합니다. 내란 수계는 영장이 필요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죠. 긴급 체포 가능합니다. 오후에 체포하러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의원님의 그 절규와 같은 그 말씀을 정말 제 가슴으로 새겨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슴으로 새기지 말고 행동으로 하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고개만 끄덕거리면 속기록이 안 나와요. 알았어요? 네. 저렇게 내했습니다. 저 모습을 보고 우리 국회의 대선배이신 김봉옥 전 국회 부의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용이 좋은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했습니다. 긴급 체포한다고 했잖아요. 영장 없이 한다고 하니까 네 했죠.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하셨지만 그때 저의 그 취지는 체포영장 또는 긴급 체포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예. 저의 취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이 공수처가 생기는데 얼마나 저도 협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국회에서 검찰은 규탄하면서 공수처에다 힘을 실어주는데 처장이 알겠습니다. 예,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공수처장이 중대한 범죄자입니다. 만약 말씀대로 긴급 체포했으면은 내란 수계는 영장이 없어도 체포할 수 있었으니까 했으면은 이런 사태가 안 나옵니다. 자 보세요. 내란 수계 윤석열은 공관에 앉아서 내가 검찰로 갈까 경찰로 갈까 출두 쇼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공수처장의 그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그런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란 수배는 구속영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경찰과 협력해서 긴급 체포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의원님께서 그 정확하게 아니, 그 설명하지 물어주시는 말고 예, 노만 하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저희들은 싫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보세요. 알아요. 지금 아직 그만해요. 답변하지 마요. 예스와 노만 얘기를 하라고요. 다시 법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니까. 거짓말쟁이 아니야. 네. 당신 여기서 안 봤어? 그 국외로 그 도피하는 부분을 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긴급 체포 요건과 관련돼 가지고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라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 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요건이 되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그런 적법 절차를 준수하려는 우리 공수처의 의지를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절 제가 의원님을 속이거나 우리 공수처가 어떤 의원님께서 거짓 보고한 바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말이 돼? 그러니까 내란 수배가 홈쇼핑하듯 경찰로 갈까 검찰로 갈까? 공수처가 내란 수배는 영장이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다. 이것이 법안이에요?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